어. 실패했어. 야, 왜 학원까지 자전거 타고 왕복하겠다고 했었잖아. 아, 그거 이 날씨에 했다간 죽을 것 같지? 그게 아니라 어. 제가 맨날 새벽에 5시 집까지 올라왔다가 용돈 나눠주고 돈도 뺏어가고 저의 삶의 이득을 다 뺏어갔어요. 잘하셨네. 핸드폰 밥도 잘 안 주고 핸드폰 밥이 뭐예요? 아니 핸드폰만 주고 밥을 안 줘요. 나가서 사 먹어요. 예? 돈을 안 주는데 용돈을 깎았는데 나가서 사 먹으라고 그거는. 맨날 친구 집에 있다가 친구 집에서 밥 얻어먹고 저 3일 동안 내쫓겨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어? 저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어요. 뭘 그렇게 망가질 줄 몰랐어요. 그럼 오늘도 분- 일찍 자려고 분명 일찍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생활 리듬 맞출 때는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해. 일찍 자는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잠이 안 오거든. 그리고 일찍 잔다고 누우면은 어쨌든 평소 일어나는 시간대에 일어나요. 어쩐지 1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 이날 스케줄을 좀 생활 리듬을 잡을 거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날부터 일찍 일어나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버티다가 뻗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무조건 그 시간에 일어나고 계속 그거 반복해야 돼요. 오늘도 2시에 누웠는데 8시에 잠에 들어서 3시에 일어났어요. 잘했어. 그럼 나 같아도 밥 안 주겠다. 네가 뭐 대학생도 아니고. 야, 심지어 내가 대학생 때도 3시에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야. 어떻게 사람이 3시에 일어나? 너 뭐 스트리머 타임 가지세요? 저기 방송하는 스트리머 타임들 보면은 막 5시에 일어나고 6시에 일어나고 하잖아. 아니 근데 그렇게 해도 7시간밖에 안 자는 건데 무슨 상관이지? 그러면 새벽에 네가 뭔가 하고 있다라는 어필을 해. 그럼 넌 근데 물어보자. 그럼 그 새벽에 넌 공부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차라리 잠이 안 오면 공부라도 하지 그랬어. 복습이라도 하고 예습이라도 하든 뭘 하든 정리라도 하고. 밖에 나갔으면 잠이 안 그럼 새벽에 그럼 중학생이 새벽에 나간 꼴이 됐네? 아니 그냥 줄넘기만 하다가 정신 못 차리고 새벽에 나가서 줄넘기를 한 애가 됐네? 아니 계곡에 가기로 했는데 10시에 가기로 했는데 8시에 자기들 못 갔어요. 애들이랑 계곡에 갔는데 심지어 엄마한테 전날에 약속 있다라고 얘기해놓고 약속도 못 지킨 그런 사람이 됐네?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계곡이 근처에 있어? 니네 동네 근처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이 얘기를 분명 데자뷰인가? 나 분명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아이는 남 얘기를 절대 안 들어요. 곧 죽어도 지가 옳대. 내가 아무리 얘기해주고 무슨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될걸? 엄마도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 너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겁나 많지 않아? 근데 결국에 니는 남 얘기 안 듣잖아. 고든 의지가 단단한 게 아니라요. 똥꼬집이라고 해요, 그거는. 아집이라고 하고요.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말 한다고 차리겠냐. 저번 다음에 계약하면 바로 근데 8시에 들어갔어. 쟤 또 뭐래? 계약하면 알아서 8시에
8시에 일어났다고? 지금 못하잖아. 아, 계약하면? 어쩌라고? 노인정 지하가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로 가야 되니까 그냥 일찍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난 거 아니야? 그것도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딱 맞춰서 일어나고 아슬아슬하게 가는 걸 거 아니야. 8시에 일어나서 8시 30분에 출발. 그러니까 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딱 맞춰서 딱딱딱딱 가는 거 아니야? 학교까지 5분 정도. 우와, 너무 부럽다. 그래서 봐봐, 내가 무슨 지적을 하든지 뭘 하는지 얘는 무슨 말, 나랑 대화를 하면 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주변에 혹시 패턴이 파악되냐? 내가 지적을 하면 그거 아닌데, 아 그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아 그런 게 아니라 이건데, 아니 그거 아닌데, 뭐 이렇게 자기 보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틀린 걸 알고 있는 거거든.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본인이 잘못된 걸 알고 있는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인정하기 싫은 거야. 왜? 남이 지적했으니까. 왜? 본인도 알아. 본인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건드리는 걸 싫어하는 거지. 그러면 더 똥꼬집이야. 내가 잘못된 건 아는데 네가 건드렸으니까 난 하루 이틀 더 이거 할 거야. 그래. 그렇게 해도 돼.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네 인생이야. 네가 살면 되지 뭐. 어디 가서 뭐 배울 생각은 포기하고 네 뭐 하고 싶은 일 해라. 뭐 먹고 사는 거는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뭐 배운다고 하면 또 그 생각 할 거 아니야. 그거 아닌데. 아, 야 이거 해보니까 이게 낫던데. 너는 진짜 정말 내가 정말 진지하게 전에도 충고하고 이번에도 충고하고 맨날 너한테 할 얘기는 하나야. 남 얘기를 들어. 네가 남 얘기 듣기 전까지는 너는 어딜 가서도 뭔가 너는 되게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칭찬 못 들을걸? 본인 스스로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엔 너 왜 그렇게 해? 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을걸? 억울할걸? 그래서 엇나갈걸?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그 방법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넌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지. 예를 들면 수영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나는 수영을 하고 있어. 어디서? 맨 땅에서. 내가 맞아. 왜? 편하니까. 저기 물에 뜰 생각도 안 해도 되고 여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 거는 네 자존감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더 남들한테 못나 보이고 네 스스로 자존감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남의 얘기를 들으십시오. 시작할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부터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저번 시간 제일 처음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애는 방정식이라는 게 일단 뭐라 그랬어? 미지수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두 단어만 뽑으라 그러면 뭐라고? 미지수와 등식이라고. 그래서 등호를 포함한 등호로 연결된 식 중에서 미지수가 있는 식들을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차 방정식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죠? 최고차의 개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죠? 뭘 했을 때? 식을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했을 때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2차 항인. 즉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했을 때 2차 다항식이 된다면 2차식이 된다면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차 방정식에 이제부터 시작해.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는 뭘 이용하는 거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했었죠?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그 0이 되느니 뭐 앞뒤 다 잘라먹고 0이 되느냐? 뭔 소리야? 얘기하려고 하다가 눈치 보고서 딱 들어간 것 같은데 틀려도 이게 뭔데? 복습 안 했어? 값이 0이 되고 그게 맞아? 채원아, 뭐였지? 안 듣고 있었냐? 어지러워.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이 풀이는 뭐라고? A가 0 근데 0으로라고 얘기는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A 곱하기 B의 값이 0이 된다라고 한다면 A가 0이거나 반드시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어야만 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죠. 0이 되는 뭐야? 0이 되는 값은 뭐야? 그거는 잘못 해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A, B가 0이라고 한다면 A가 0이다 또는 B가 0이다 라고 할 때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뭘 쓴다? 뭘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뭐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구하는 거 하고 있는데 대입을 왜 해? 이제 내 질문도 안 들어. 내 말을 안 듣는 걸 넘어서 이제 질문도 안 들어. 씨. 인수분해를 하죠. 인수분해를 했을 때 두 다항식의 곱 형태로 정리가 된다면 그 다항식 값이 0이 되는 거 혹은 이 다항식이 0이 되는 거가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중학교 과정 말고 일단 근본적인 내용은 뭐라고 했죠? 1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 1개. 2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 2개. 5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 5개. 무조건 차수에 맞춰서 해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중학교 수준에서는 인수분해라고 할 때 이 괄호 두 개의 곱이 0이라는 형태에서는 해가 몇 개가 생긴다? 두 개가 생긴다. 하지만 여기에서 a제곱이 만약에 어떤 형태? a제곱이 0이라고 되어 있는 이 형태에서는 a가 0이라고 나오는 애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그 해를 뭐라고 부른다? 중근이라고 부른다라고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곱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애를 뭐라 부르고?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고 그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했을 때 완전 제곱식은 0 꼴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뭘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 뭐였다?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이 뭐냐고. 1차항이 기수 2분의 1차항이 기수의 제곱은 B다. B는 뭔데? B가 상수라서 네. 1차 항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될 때, 그죠? 1차 항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될 때 이 식을 뭐라 부른다?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여기서 이제 A 그거를 이제 2분의 A의 제곱이 B라고 한다면 얘를 라고 했었고, 두 번째 인수분해 말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을 풀기 위해서 어떤 성질을 이용한다 라고 얘기했었나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을 푼다 라고 했었습니다.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다 라고 하는 건 어떤 거? 예를 들어 x제곱이 k일 때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인데 그냥 크다라고 할게요. 같다라고 하는 x제곱이 0이 될 수 있는 애는 뭐밖에 없으니까? 0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얘를 만족하면 x라고 하는 애는 뿔마 루트 k다 라고 하는 걸로 시작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응용되는 게 뭘? 왼쪽 식을 뭐로 맞췄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맞추었을 때에 나오는 해가 뭐가 된다?
P 풀마 뿔마 루트 Q가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식을 어떻게 바꾸어줘서 완전제곱식 꼴로 바꾸어줘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꾸는 식을 얘기했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첫 번째 최고창의 개수로 2차항의 개수로 양변을 나누어 주고, 두 번째 상수항을 상수항을 우변으로 넘겨 이항한 후에, 세 번째 2분의 1차항의 개수 제곱을 1차항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하여 주고, 네 번째 식을 정리하시면 식을 정리한 다음 다섯 번째 해를 구하면 된다 라고 하는 이 완전제곱식 꼴로 변형하는 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게? 그지, 근해공식 유도식입니다. 근해공식 유도 방법이라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근해공식 부터 한번 다시 시작할게요. 자, 이제 근해공식까지 왔습니다. 근해공식이 뭐라고요? x는 2분의 a 분의 틀렸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에서예요. 에서 여기서 x란 해는 뭐다?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외운다. 외워서 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공식이 있는데, 누가 짝수일 때?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해는 뭐만? 저 1차항 개수의 반만 써서 노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똑같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다 라고 풀어준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저기 있는 저 플러스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이요, 만약에 0보다 큰 무언가라고 한다면, 즉 어떤 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해가 어떻게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b와 플러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식 하나와 2a분의 b, 이거 왜 나눴지? 그냥 나눈 김에 나눌게요.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해가 몇 개 생겨요? 예,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다면 이 뒤에 있는 덩어리가 어떤 값을 가질 거고, 이 특정 놈을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애를 기준 삼아서 양수 더한 값, 음수 더한 값 요렇게 계산해서 해가 2개 생긴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루트 안에 있는 저 값이 0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식을 가질까? 마이너스 2a분의 b에다가 더하기 0이랑 빼기 0이라고 하는 그 값은 결국에는 이 둘은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이 값이 0이면 중근을 갖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너네들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앞으로도 안 돼요. 앞으로도 안 돼요.
앞으로도 안 된다고 계산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세상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계산하실 때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다 빼고 계산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뭐라고? 루트 안에 음수는 존재할 수 없는 수입니다. 세상에 없어요. 그런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3학년 과정까지 배웠던 수의 체계상으로 우리는 수 전체를 뭐라고 부르죠? 실수라고 부르죠. 그 실수라고 하는 거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고요? 유리수와 무리수. 무리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순환하지 않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간단하게 하나 더? 미쳤나봐. 파이. 파이. 유리수가 아닌 수. 간단하게라고 했잖아. 뭘 이렇게 꼬아서 생각하냐. 그죠?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는 거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엔 걔는 수가 아니네요. 그럼 해가 없는 겁니다. 선생님? 2차 방정식의 해는 2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2개예요. 중학교 수준에서 얘기할 때는 그 범위를 거기까지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해는 2개일 수도 있고 1개, 즉 중근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강조한 포인트가 뭐예요? 저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저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러면 저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따라서 저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따라서 해의 개수가 2개가 될 수도 있고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이 0이면 1개라는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이 음수가 되면 얘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했어요. 이렇게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애만 보고서도 뭘 확인할 수 있다? 해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실제로 중학교 때는 이 아이의 명칭을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근의 공식 중에서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가 0보다 크면 0이면 0보다 작으면 2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부터? 2015 개정부터. 이 교재 무슨 교재? 공구 개정 교재.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건 고등학교 때 정식 명칭으로 배우는 걸로 바뀌었어요. 뭐라고 배우냐면 얘는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수준에서 판별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사치스러워요. 해가 2개냐, 1개냐, 빵개냐, 꼴랑 이런 거 구분한다고 근을 판별한대요. 사실 고등학교 때는요, 이걸 정식 명칭, 풀로 얘기하면, 자, 이제 잠깐, 우리, 저 목표, 저 다음 과정에서 뭐라고 배우는지 잠깐만 들어보고 머릿속에서 지울 거예요. 뭐라고 배우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고요. 판별식이 0이라고 하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합니다. 실근이랑 허근이랑 뭔데요? 실수인 해를 실근이라고 하고 허수인 해를 허근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자, 지우시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허근? 그게 뭔데? 허수 그게 뭔데? 중근은 해가 1개라며 중학교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요렇게.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해 종류를 판별하는 식이다라고 해서 판별식이라고 했다면 중학교 수준에서의 판별식은 뭐라고 얘기해요? 해
개수를 알려주는 식이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판별하다 영어로 뭐라 그래? 영어로 뭐라 해? 판별. 판별. 뭐 체크요? 보통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중요한 거는 나도 영어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로 하냐면 그 저기 나와 있나? 그 센서블이요? 센서블은 뭐야? 그 느낄 수 있는 뭐 이런 뜻인가? 보통은 그 이제 구분하다라고 하는 거에 distinguish를 쓰거나 아니면은 그 제가 지금 단어 뜻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district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뭐 판단 약간 좀 그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쨌든 여튼 뭐든 간에 앞 글자인 뭐를 따서 D라는 애를 따서 판별식은 앞으로 D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D라는 애가 0보다 크거나 D라는 애가 0이거나 D라는 애가 0보다 작거나로 구분하고요. 중근을 가질 조건이 아까 뭐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중근을 가질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이차항에서 x제곱 더하기 a분의 b, x 더하기 a분의 c가 0이라고 바꿨을 때 이차항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풀어보시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b제곱 4a제곱 얘가 a분의 c가 나오고요. 정리해 주시면 b제곱이 4ac 즉 뭐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라는 식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 중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으로 써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판별식이 0이면 판별식이 뭐라고요? 아니 여기서 판별식이 뭐라고? 아니 여기서 판별식이 뭐라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로 구분한다고.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제부터 판별식 하면은 뭘 쓰면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쓰면 돼요. 즉 판별식 어디서부터 나온 애예요? 근해 공식에서부터 뽑아낸 애예요. 얘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짝수 공식에서의 판별식은 뭘까요? 뭔 개소 뭔 이상한 헛소리를 내가 방금 전에 혹시 그 얘기 하지 않았냐? 루트 안에 있는 수의 부호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 루트 안에 있는 수를 판별식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 짝수에서의 판별식은 뭐야? 전체. 뭔데 그게? 달라? 이 약분한 애가 얘인데 다른 애야? 그럼 2로 약분하는 순간 성질이 갑자기 확 바뀌어. 개쩌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확실히 그냥. 짝수 공식에서의 판별식이 뭐라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보통 짝수 공식 같은 경우는 얘랑 몇 배 차이가 나냐면 4배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반의 제곱을 하기 때문에 4분의 이렇게 4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저 짝수 공식의 판별식은 이렇게 짝수 판별식이라고 해서 따로 적어요. 그래서 짝수 공식 같은 경우에는 짝수 공식을 알고 있으면 얘를 좀 더 써먹을 수 있습니다. 결국엔 저 짝수 판별식 같은 경우에도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구분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92페이지에 있는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책 한번 확인할까요? 자, 32번 내용인데요. 근의 개수를 물어봤는데요.
2차 방정식의 근해의 개수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 저 1번식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플러스 블라블라 마이너스 블라블라 라고 나와 있어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이 0이라고 하면 뭐다? 중근을 갖는다. 한 근은 한 개의 근 중근을 갖는다.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거 우리 계산할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참고 근호하는 음수가 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짝수인 경우에는 b' 제곱 마이너스 ac의 부호에 따라 근의 개수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는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하고 영문자 D로 나타낸다. 그렇구나. 내가 아까 얘기한 거다. 그제? 뭐 일일이 다 확인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읽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방정식이 근을 가질 조건, 근을 갖지 않을 조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조건 뭐 이런 것들도 구분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지금 이게 해를 가질 조건이에요. 뭐라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 정도까지 기억해 주신다면 사실 판별식과 관련된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건 어떤 걸 주로 물어보냐면 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해를 구하여라가 아니라 몇 개야 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해가 몇 개야 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면 그럼 어떻게 풀면 돼? 개수? 판별식. 그럼 이제부터 중근 해가 몇 개? 한 개. 판별식.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개념부터 한번 처음부터까지 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 다음 과정은 뭐냐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입니다. 뭐와 관련된 근의 공식과 계속 관련된 문제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에서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저 판별식이라는 단어 공구계정 이후로 1호 계정부터 빠졌다 그랬죠. 공구계정이 마지막 공구계정 중학교 3학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2018년 이후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단어예요. 명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15 개정이 되면서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얘는 고등과정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럼 고등학교 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가 아니라 나는 이거 시중교재를 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가르쳐주는 편이에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되게 쓸모가 많아서 알고 계시면 좀 많이 편합니다. 자, A, B, C의 문제는 이런 조건이 나올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겠구나 라고 뉘앙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알려주냐면 여기에 두 근이 그냥 정말 순수하게 문자로 알파, 베타라고 나와요. 니네 알파, 베타 잘 못 그리나? 앞타임에서 그래서 이게 A 막 이러고 헤맸구나. 알파랑 자 요거 좀 더 크게 그려줄까? 알파예요. 쓰는 순서는 요렇게 들어가요. A 아니에요. A는 이게 A고요. A는 얘가 A고요. 알파는 얘예요. 다릅니다. A와 알파라고 얘기하는 거는 A와 알파를 헷갈리는 거는 그 민석이한테 야 장민석? 그럼 혹시 홍민석? 막 이런 식으로 이름 잘못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죠.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베타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들마다 쓰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정식으로 쓰는 방법은 이게 맞아요. 아래에서 올리는 게 맞아요. 요렇게 들어가요. 한 번에 씁니다. 요렇게 써요. 근데 습관을 잘못 들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물론 내가 틀린 거라고 강조하면은 저기 이렇게 서운해할 선생님들 몇 명 있는데, 틀린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라고 하는 게 맞아요. 틀렸어요. 저기 쓰면 안 돼요. 이게 맞아요. 아시겠죠? 아래에서 더 올리는 겁니다. P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지금 여태까지 자주 나오는 거는 뭐 P 말고 이제 Q. Q 같은 경우도 요렇게 들어가죠. 여기가 이제 순서를 정하자면 여기가 1, 2, 3이죠. 여기도 1, 2, 3이고요. 여기는 1, 네, 끝.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그 X 쓰는 것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도 X 아닌 거 아세요? 저렇게 쓰는 이거 그리스 문자거든요. 뭐라고 읽냐면, 되게 너네 알 텐데 아파트 이름 중에 자이 아파트 들어본 적 없나? LG에서 만든 브랜드인데 이게 이렇게 써 있어요. 자이. 은행 이거 뭐야, 아파트에 붙어 있어요. 이게 자이라고 읽어요. X가 아니라. 또는 크사이라고 있는데 크사이랑 자이랑 뭐 중간 발음인가 봐요. 어쨌든 근데 우리는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자이라고 하고요. X는 영어에서의 X는 이겁니다. 아이고, 이게 맞죠? 영어에서의 X는 요렇게고요. 이렇게 쓰는 거는, 네,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X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 못 쓰는 사람은 끝까지 못 쓰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이거 못 써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아니, 그 선생님 대체 어떻게 쓰는 건가요? 나는 그냥 기역, 니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기역, 니은이라 했더니 기역, 니은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아니야, 그냥 네 맘대로 해. 네 인생 살아라 이러고 봤는데, 그냥 뭐 여러 가지 문자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문자들까지 생각하시면은 뭐가 있을까? 이거? 감마. 시험 델타. 시그마. 세타. 입실론. 오메가. 파이. 또 뭐가 있죠? 로. 이 중에서 얘는 안 볼 수도 있겠다. 니네가 물리를 안 하면 안 볼 수도 있겠다. 니네가 수학 전공을 안 하면 안 볼 수도 있겠다.
고등학교 3학년 안에 다 나와요. 네. 자, 쓰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알파, 베타.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직접적으로 줍니다. 두 근 알파, 베타라고 주어졌을 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 개수에서 추려낼 수 있어요. 결론만 먼저 얘기하자면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얘는 a분의 c입니다. 예?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의 공식 활용 중이라고.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렇게 봅니다. 두 근이 알파가 예를 들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근을 가지고 베타라고 하는 그 값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을 가진다고 했을 때 두 근을 더해보면 어떻게 돼요? 부호가 다른 두 개가 사라지죠. 뭐만 남아요? 2a분의 마이너스 b만 두 개 남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럼 곱은 어떻게 구해요? 왜 자꾸 내려가는 느낌이 들지?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곱이라고 하는 애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무슨 관계일 것 같아? 합과 차의 곱 형태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얘는 4a 제곱분의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 돼서 이 식을 정리하시면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가 되고 b제곱과 b제곱이 사라지면서 계산하고 약분하시면 뭐만 남는다? a분의 c만 남는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 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에요. 뭐예요? 두 근의 차입니다. 그러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면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플러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뭐만 남아? 앞에 게 이번엔 사라지고 뒤에 게 2배가 되면서 얘는 뭐가 된다?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남게 된다. 이렇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근의 차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 두 근의 차와 관련된 공식은 지금 안 써요. 이건 솔직히 얘기하자면 지금 안 써요. 까먹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지금 미리 눈에 익혀놓고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나중에 진짜 많이 쓰거든요. 어디서 많이 쓰냐면 수투에서. 수투라고 하면 헷갈리나? 미적분 원에서 적분할 때 써요. 그 적분할 때 막 이런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 주어지고 여기 2차 방정식이라고 할 때 요 값을 알파, 요 값을 베타라고 하면 요 넓이를 S라고 할 때 그 S라는 애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 S,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입니다. 공식이에요.
그냥 이게 공식이거든요. 이런 공식을 집어넣을 때 저 두근의 차를 이용하는 개념들이 많이 씁니다. 지금 당장에는 쓸 일 없겠지만 그래도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요. 이제 이걸 기억하라고 했더니 무조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래. 무조건 두근의 곱은 a분의 c래. 무조건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는 잘못된 방식이 되는데, 예를 들어 철수가 근의 공식을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c 4ac로 잘못 풀어서 구한 해가 마이너스 4와 2라고 한다면 올바른 해를 구하여라 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근의 공식 상으로 두근의 합이 얼마야? 라고 하면 뭐 하라고? 근의 공식에서 두근을 더하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저거 말고 여기서 두근을 더하면 된다고. 두근의 합이 얼마야? a분의 마이너스 2b 나오지 않아 혹시? 아까 혹시 내가 두근을 더하는 거 생략했었니? 안 구해줬니? 어? 아까 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왜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는지 혹시 안 보여줬었니? 뭐 한다고 했는데? 플러스 근과 마이너스 근을 잡아서 두 개를 더한다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더하면 뭐가 사라진다고? 뒤에 부호가 다른 애가 사라진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거의 두근의 합이 뭐야? 이 식에서는 두근의 합이 뭔데? 그치. 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야. 그게 얼마라고? 여기서의 두근의 합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두근의 곱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냥 합차 이용한다고 했지? 그럼 식이 어떻게 나와? a제곱분의 4ac라는 식이 나오면서 정리하면 a분의 4c가 나와. 이해돼? 그 값이 마이너스 8이래 라고 놓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관계식을 찾아주셨어요. b는 a고요, c는 마이너스 2a예요. 그럼 올바른 식을 구하라. 올바른 해를 구하라. 그럼 a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a가 0이다 라고 하면서 a 다 생략하고 식 세워보시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 나오고요. 이거 해 구하시면 마이너스 2 또는 1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지금은 안 나와. B1에는 없어. 왜냐면 이거 난이도가 높은 편이야.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근의 공식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근의 공식상의 두 근을 더하거나 곱하는 걸로 보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다 까먹고 뭐만 기억하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만 기억을 해. 그러면 결국엔 이 문제 어떻게 푸는 줄 알아? 이걸 안 봐. 그냥 마이너스 4로 이래.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 똑바로 구해도 마이너스 4랑 2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질문을 해. 반드시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건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쉬었다 갈게요. 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지금 이거 개념적으로 따지면 이제 하나 남았어요. 36. 네. 여기 치우고 저쪽에다가 쓸게요. 이거 하나만 하고 다지겠습니다. 얘랑 얘를 저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식이 사실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모르더라도 쓰는 건 상관이 없기는 한데 이걸 알고 있으면 좀 쉬워지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하고 또는 식세우기입니다. 뭐 적으면 좋기는 한데 뭐 굳이 적을 내용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뭐냐면 보통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간단하게 나오는 것 중에서 두 근이 직접 주어집니다. 알파와 베타를 주어지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를 a라고 할 때 결국에 두 근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식에서부터 나온다고? a, b는 0이다 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추가된다고. 그럼 x라는 값이 알파라는 값을 갖기 위한 식은 뭐야? x-알파가 되는 거죠. 그치? x-알파라는 인수에서 x는 알파라는 해가 나오잖아. 마찬가지로 x-베타라고 하는 거에서 베타라는 근이 나오고요.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식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 맨 앞에다가 x제곱의 개수를 곱해 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두 근이 마이너스 4와 2라고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한다면 요 식 두 개를 이용해서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을 적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가장 앞에다가 곱해 주셔서 정리하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2 x 마이너스 8은 0, 그 다음에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6은 0. 함부로 약분하시면 안 되죠. 최고차항의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는0을 안 쓰면 이건 방정식이 아닙니다. 는0을 빼고 귀찮다고 바쁘다고 는0을 안 써버릇하시면 이 는0 없으면 뭐예요? 2차 식이에요. 2차 방정식 아니고 그냥 2차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는0 꼭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얘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는 0이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애당초 문제에서 주어진 두 근을 이용해서 얘를 여기 가운데가 합, 뒤에 있는 애가 곱 이렇게 합과 곱으로 정리하셔도 돼요. 애초에 얘를 보자마자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머리 좀 굴려봐. 지금 머리가 멈춰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들 피곤해? 나도 힘들어. 오늘 심지어 2시간 반 하는데 왜 시작부터 정신이 이렇게 나가있냐 아가들? 뭐지? 뭔가 반응이 끝이 없는 심연에다가 돌 던진 느낌이야.
벽이면 던지면 튕겨 나오기라도 하지. 그리고 어디에 떨어졌으면 떨어졌다는 소리라도 통 하고 나기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니네는 무슨 느낌이냐면 던졌는데 도착했나? 지금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그 마네킹 같아요. 니네 여기 세워놓은 마네킹 1, 2, 3, 4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요. 나 이거 다 물어볼 거야. 내가 전에 얘기했죠? 수업 때 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직후에 설명할 수 있을 수준이 돼야 된다고? 니네가 그냥 이러고 가만, 나 분명 호응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이거잖아. 아니야? 맞아? 니네 표정이 이래. 눈 뜨고 자는 사람 같아. 그렇구나도 아니고 아니구나도 아니고 모르겠다도 아니고 아무 반응도 없어. 왜지? 뭐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얘기했던 그 긁힌 포인트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호간의 예의라고 하는 거에서 대화를 그 수업이라는 대화를 하는 걸 일방적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니네가 분명 결론은 그걸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일걸?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면 그걸 얘기라도 하든가 그런 표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을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서. 여러분들아, 여러분들이 무슨 꿈을 꾸고 있고 어떤 장래를 희망하는지, 커서 뭘 할지, 그걸 위해 뭘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다만, 지금 힘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 니네는 힘들어야 돼. 힘들걸? 안 힘들 수가 없는데? 그럼 막 정말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은 눈치 없는 애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하나도 안 힘든데요. 공부 안 하니까. 공부는 그러니까 공부는 원래 싫은 게 맞고 공부는 원래 힘든 게 맞아. 근데 너네가 진짜 정말 되게 애매한 게, 중학생이 사실은 제일 애매한 게, 그 중2병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있잖아요. 중2병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생각해보면 그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호르몬적으로 작용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반 정도 어른이가 되려고 하는 몸을 갖춘 상태로 정신 상태가 아직도 초등학교 저학년에 머물러 있을 때 중2병이 제대로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체와 정신의 괴리감이라고 하는 거에서 물론 호르몬적으로서 뒤죽박죽하게 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런 걸 떠나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와서 뭘 이렇게 열심히 적고 있냐. 진짜 공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걸 하고 있는 거 알아? A 하고 있을 때 Z 하다가 B로 넘어가니까 A 혼자 막 열심히 베끼고 C 하고 있을 때도 A 하다가 D 넘어가니까 그때서야 B 하고 있고 그럼 지우고 있으면 선생님 잠시만요. 놀면서 공부 생각, 공부하면서 노는 생각. 이게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습관이고요. 공부할 때 공부하는 생각, 놀 때 노는 생각. 이게 적어도 중간 이상을 가는 사람들이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선생님도 노는 거 좋아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놀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때는 빨리 끝내야 되니까 오히려 그 공부에 집중을 했다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몰입을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얘만 빨리 끝내려고 어떻게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공부하면은 그만큼 시간 낭비니까 한 번에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그게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야.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검사받고 선생님한테 검사받듯이 등치는 이미 다 컸는데 멘탈은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멘탈이랑 똑같아서 엄마가 검사 안 하면 숙제 안 하고 선생님이 확인 안 하면 대충 하고 알아요? 알아요 라고 해놓고서 정작 막상 아무것도 모르고 복습도 안 하고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단점 채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신용만 하고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절대 안 돼요. 단언할 수 있는데 진짜 정말 머리가 겁나 좋은 상위 0.1%의 머리를 가진 상태로 공부를 한 번도 안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특이한 0.1% 1000명 중에 한 명도 많다. 10,000명 중에 한 명 정도나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습관이 바뀌어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전교 꼴등하던 애가 전교 1등 신화 찍는다는 게 그런 0.01% 0.1% 애들이나 가능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중학교 때 하던 습관 그대로 가져가서 고등학교 때 조져요. 심지어 중학교 때 전교 1등 하던 10등 하던 20등 하던 애들도 그 공부 습관을 못 고쳐서 중학교 방식대로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때 조져요. 그럼 고등학교 가면 바꾸면 되지 라고 하는 그 바꿀 시간이 없어요. 니네가 앞으로 2년 뒤 아니 1년 반 뒤에 교복을 바꿔 입고서 그 새로운 분위기에 가서 딱 교실에 앉으면 그 전까지 그 동네에서 논다 하는 심지어 막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런 애들조차도 고등학교 1학년 땐 공부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대로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애는 500명 중에서 495명 정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5명은 생각 없는 거지. 본인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출나지 않아요. 평범하죠.
솔찬히 나도 뭐 머리로만 따지면은 상위 5% 안에 들어갔었을걸? 그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놀았냐? 라고 하면 놀 때 놀았지 공부할 때 놀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애당초 공부 방법 자체가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냥 제대로 된 방법이었었던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애들 중에서 와 나보다 이해력이 느린 하는 애들도 어느 순간 보면 나를 다 따라잡고 나를 다 앞지르고 그런 애들이 세고 셌어요. 그거는 뭐 숨겨진 실력이야? 아니야, 노력이야. 니네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니? 이거 지금 심지어 숙제도 많이 안 나가고 개념도 많이 안 나가고 하나 가지고 천천히 하면서 1시간, 2시간 동안 수업하고 있는데 그거조차 요만한 거조차 지금 머릿속에 못 넣어갖고 눈 완전 동태눈깔 완전 썩어가지고 지금 이러고서 맹하니 보고 있는 이 시점에 되게 잔인한 얘기를 해주자면 니네들이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애가 몇 %나 되는지 몰라도 이 주변에 도농, 수택, 뭐 아니면 구리 뭐든 간에 전교 1등 애들이 전교 1등부터 3등, 2등 정도? 1등이나 2등? 뭐 끼케야 3등 정도? 이 정도 고등학교 기준으로 1, 2, 3등은 100명, 300명 중에서 1, 2, 3등이면 1%잖아 이 동네. 전국으로 따지면 몇 %나 될 것 같은데 5% 될까 말까야. (5%면) 1등급 밖으로 벗어나. 니네 때 의대 증원돼서 1등급만 나와도 전국권에 있는 의치 한약 가 서울대까지 포함하면 인원도 줄어들고 뭐하고 해서. 근데 지금 여기 이 동네에 있는 각 학교 탑이 그런데 못 가. 뭐 수시로 겨우 비빌 수는 있겠지. 정시로 절대 못 가. 미안한데 이 동네 공부하는 동네 아니잖아. 그런데 주변에 있는 애들이 논다고 같이 놀아? 주변에 있는 애들이 논다고 같이 놀 만큼 그럼 걔네들은 사람 취급 안 하나요? 할 필요 있어요? 잔인하게 얘기하자면 좀 재수없게 얘기하자면 걔네들이랑 니네가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니네가 정말 최상위권 극상위권에 속해서 거기에서 그쪽으로 가는 게 그 길을 가는 순간 어차피 이 동네에 있는 인연들은 다 끊겨요. 왜? 쪽팔려서 연락 못해 너네들한테. 지금 옆에 있는 애들이 겁나 소중하잖아. 그 소중한 애들이 니네 공부를 졸라 방해하고 있고 그 소중한 애들 때문에 학교 내리고 지방대 가고 뭐 하고 그게 대체 니네 인생에 사람이 남아요? 미안한데 그렇게 논 애들 중에서도 10%가 니들 인생에 남을까 말까거든요. 어차피 끊길 인연 때문에 좀 잔인하게 얘기하자면 어차피 끊길 인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딴 생각하고 놀 생각하고 지금 당장 지금 상황에 집중 안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맞는 건가? 옆에 있는 애들은 공부 안 하는데 나만 공부하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애들은 이 정도까지 안 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존나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너네도 열심히 안 하는 거잖아요. 너네 중에서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누가 있는데요?
누가 봐도 와 쟤는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 누구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뒤에 나중에 시작한 지금 이 시기에 들어왔던 애 이건 얘기해도 허락받아 했으니까 그 중간고사 때 도동고등학교 수학 탑 찍었다는 애가 나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생님 저는 2학년 2학기 그 7월에 이 학원 처음 왔을 때 난 걔가 80점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80점대 절대 아니었대. 몇 점이었는데 62점이었대. 62점이었고 그 옆에 있는 애가 68점인가 맞아가지고 그렇게 둘이서 나한테 온 거야. 고등부 넘어갈 때까지. 걔네들이 2학년 2학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고등부에서 졸업할 때까지 6번의 시험 중에서 제일 많이 틀린 게 두 문제인가 한 문제야. 60점대 애들이 7월 이후로 내가 잘난 건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야? 걔들이 열심히 한 거잖아. 걔들은 누가 봐도 와 니네 진짜 쉬긴 하냐? 야 힘들면 이건 안 해도 돼 라는 얘기를 내가 먼저 했어. 단 한 번도 잔소리를 걔네들한테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어. 그리고 되게 운이 좋게도 작년에 걔네들이 작년 3학년 되면서 맡았던 반 자체가 어떤 반이 됐냐면 다 그런 애들만 모였어. 추려져서. 그래서 12월에 수상 처음 했는데 니네랑 거의 차이 안 나. 거의 차이 안 나. 걔네 2학년 2학기 때 2학년 거 했었거든. 2학년 2학기 처음 했거든. 그리고 3학년 1학기 거 했거든. 니네보다 느려. 그런 애들이 12월 돼서 수상이라는 거를 3학년 2학기 거랑 수상을 처음 하더니 3월 들어가서부터 개빡세게 돌려갖고 졸업할 때 수원 한 바퀴 돌리고 갔어. 그리고 거기 가서도 지금 전교권에 하는 애들이 몇 명씩 있고, 그 반 애들은. 내가 잘 가르쳤다라고 하면 나 감사하긴 한데, 니네가 걔네랑 다른 게 뭐야? 니네가 가진 거 차이가 머리건, 체력이건, 아니면 집안 환경이건 뭐건 간에 걔네들보랑 다른 게 뭐야? 근데 왜 난 걔네들이랑 너네를 막 차별하듯이 니네들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고 걔네들한테 계속 그만두라, 적당히 해라는 얘기를 할까? (3학년 1학기) 거 처음 배울 때부터 집에서 시중교재 2권씩 추가로 풀더라.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지 말라고 했었고, 체력적으로 무리 간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다 풀더라. 수상도 내가 한 번 했더니 이미 집에 책이 2권이 다 풀려있더라. 안 노냐 그랬더니 심지어 틈틈이 인스타에서 노는 사진도 올라와. 근데 그만큼 하더라. 니네랑 걔랑 차이가 뭐냐고. 없다고. 난 근데 그 정도로 노력하면은 그 탑 충분히 뚫고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전국 5%? 씹어먹고 남는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 너네는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씹어먹을 수 있냐?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모든 친구들이 다 나보다 수학 족밥이고 영어 족밥, 국어 족밥인가?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만약에 나보다 더 뛰어난 애들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죠. 전교 1등이나 2등 정도가 겨우 5% 찍을까 말까 한다고. 그러면 너네는 어떻게 하게?
아이 뭐 서울대 안 가도 돼요. 뭐 연고대 가면 되죠. 연고대는 갈 수 있고 반에서 중상위권 30명 중에서 5등 10등 되게 잘 나온 것 같죠. 미안한데 퍼센트로 따지면 10% 바뀌잖아요. 3등 그럼 2등급 바뀌란 얘기잖아. 3등급이네. 30명 중에서 10등이면은 33%야. (4등급이에요) 전국에 30명만 있다고 쳐도 4등급이에요. 반에서 5등 한다. 6분의 16%? 3등급이에요. 반에서 1등 한다. 30명 중에 1등이면 3%, 3.3%. 그래야 1등급이야. 3등까지가 2등급이야. 반에서 30명 중에서 3등까지가 2등급이야. 너네가 올라갔을 때 30명 중에 3등 해야 1등급 받아. 내신으로. 그만큼 준비가 돼 있어? 내가 말하는 준비라는 거는 공부적인 준비가 아니라 자세, 습관이 잡혀 있냐를 물어보는 거야. 한 번 앉으면은 적어도 책에 챕터 2개 끝날 때까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부터 쭉 하고 할 수 있어? 나 개념원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겨울방학에 학원 들어가기 1주인가 2주 전에 개념원리 사서 한번 공부해봐야지 라고 하고 그 유리수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혼자 독학했어요. 뭐 잘난 척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근데 나는 그때 새로운 거 배우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냥 책만 보고서 어떻게든 이해를 시키려고 이해를 하고 그러고 넘어가서 그것도 했었거든. 그리고 나 그 학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뭐였지? 32개 반 중에서 30등으로 시작했고 30번째 반으로 시작했었거든요. 딱 1년 걸렸어. 첫 번째 반까지 올라가는데. 내가 잘났을까? 그것도 그렇겠지만 나는 근데 적어도 해야 할 때 안 해야 될 때를 구분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해야 돼. 노는 게 놀고 싶지. 그럼 놀기 위해서 공부를 압축해서 단단하게 가져가야지 쓱 하고 치워버리면 나중에 그게 2배, 3배로 돌아오잖아. 지금 마찬가지잖아. 어떻게든 지금 이 자리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데 이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너네들이 가져가는 게 뭐야? 다시 저기 있는 합이랑 곱이라고 하는 걸 이용할 테니까 요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x제곱에 플러스 2x를 적어주고 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8이죠. 앞에 최고치 한계수가 2라고 풀면 똑같이 나와. 바로 여기서 이쪽으로 바로 가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또 뭘 볼 수 있냐면 얘랑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이랑 같은 식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식을 a로 양변을 둘 다 똑같이 a로 나눠준다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이라는 식이랑 요 식도 a로 나눠주시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가 나오면서 뭐가 같아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값이 a분의 b와 같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곱이라고 하는 그 알파 베타라고 하는 그 값이 a분의 c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조심하라고 했던 근과계수와의 관계는 아까 내가 어디에서 활용으로 넘어오는 거였다? 근의 공식에서 넘어오는 거였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때문에? 아까 저런 변칙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 이런 방법도 알고 있고 저런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개념은 이게 다예요. 개념 설명 끝났고요. 문제 유제 한번 쭉 한번 풀어볼게요. 지우겠습니다. (32번이었나) (31번이었나) 몇 번이니? (32번부터죠) 32번의 근의 개수부터 한번 밑에 있는 식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유제고요. 지금 아까 뭐라고? 누구를? 판별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는 뭔데? 가 뭐냐고? 가 뭐냐고?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요. 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해가 몇 개? 2개.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하면 해가 1개라는 뭘 갖는다고? 중근을 갖는다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해가 없다. 0개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32-1번에 있는 이그젠플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1번에 2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7은 0이라고 하는 그 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면 49 마이너스 56이거든요. 끝까지 계산 안 하셔도 돼요. 결국엔 얘는 양수니까 음수니까? 음수니까. 그럼 얘는 해가 있다 없다? 없다. 0개. 자, 그럼 두 번째 식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짝수 공식 쓰셔도 되고 그냥 근의 공식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근의 공식 쓴다라고 하면은 4 빼기 4ac죠. 얼마죠? 4 더하기 8입니다.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니까 해가 몇 개? 2개. 그 다음 3번 누가 봐도 얘를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게 보이는 거 아는데 그냥 저기 절반의 b제곱 64 마이너스 4ac 계산하면은 0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니까 1개라는 중근을 갖는다 체크 가능하시죠? 하여 예제 32-2번에 나와 있는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k는 0이라는 식에서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고 밑에 보니까 두근, 중근, 해가 없다. 뭘 찾아야 되는 문제구나. 판별식 쓰는 문제구나. 그럼 판별식, 이번엔 짝수 판별식 쓸게요. 절반의 제곱 9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로 그죠?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로 저기 있는 1번, 2번, 3번을 확인하죠. 1번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 9-k라는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하는 k의 범위는 k가 9보다
작다. 2번 중근을 갖는다. K가 얼마? 9여야 한다. 그럼 3번에 해가 없을 조건은 K는 9보다 크면 되겠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3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제 32번 문제도 똑같이 가요. 어떻게?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9가 0일 때 이걸 서로 다른 두근 판별식. 그럼 또 똑같이 짝수 판별식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돼요? 짝수 판별식 반만 쓸 거라고. 마이너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보다 커야겠죠. 그러면 식 정리해 주시면 3k-9가 0보다 커서 k는 3보다 커야만 합니다. 이거 만족하는 답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누가 된다? 5번에만 해당하겠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어떠한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근의 합은 뭐다? 마이너스 a분의 c였다. 두근의 곱은 a분의 b죠. a분의 c였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두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의 뒤에 거 b제곱 마이너스 4ac 였다.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순서대로 아까 기억할 때 a분의 b, a분의 c가 마이너스로 시작하고요. 부호가 뒤집혀요.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요. 를 기억하세요. 이게 2차 방정식에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에서도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나중에 뒤에서 나중에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로 시작하고 음수로 시작하고 마이너스로 시작. 음수가 아니야, 미안해.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부호가 번갈아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그럼 3차 방정식 같은 경우 근과계수와의 관계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뭘 것 같아?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그럼 4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 것 같아? 마이너스 어쩌고, 플러스 어쩌고, 마이너스 어쩌고, 플러스. 5차는 마뿔, 마뿔, 마.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주로 어떻게 사용되냐면 33-1번처럼 그냥 합과 곱을 이용하라가 아니라 주로 33-2번 같은 문제로 많이 나와요. 33-1번에 일단은 합이 얼마? 합 3, 곱 합이 위에 아래 거 뭐지? 네? 아래 거 33-2번 부분인 줄 알았어. 곱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좋아요. 자, 그럼 2번도 합이 얼마야? 6. 합이 6이야. 곱은 7이죠. 3번 합이 얼마? 맞아요. 합이라고 하는 애는 1차항계수와 관련되는데 1차항계수가 없으니까 얘는 합이 0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곱이 얼마? 마이너스 6이죠. 4번은요. 합이 얼마고?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2죠. 곱은요? 마이너스. 곱이 마이너스 2죠. 네. 그지?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이랑 3분의 마이너스 6이랑의 차이. 제발 부호 같이 세트로 좀 보는 습관 좀. 언제쯤 저 부호를 뒤에 있는 숫자로 같이 치려나. 33-2번. 이런 근과계수와의 관계는 사실은 지금 3학년 과정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로 나오게 되기는 하는데, 그럼 멘트에서 어떤 멘트가 주로 나오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까지는 상관없고 의 두 근 알파 베타, 근과계수와의 관계구나 라는 걸 바로 체크해요. 이런 식으로 두근이라는 언급이 들어가자마자 그럼 바로 근과계수와의 관계구나 라고 하면 뭘 먼저 찾아? 합곱을 먼저 찾아요. 합이 얼마라고? 곱은 얼마라고? 를 이용해서 이제 주로 이 근과계수와의 관계는 뭘 제일 많이 쓰냐면 저렇게 곱셈 공식 변형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럼 3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은 얼마야? 식을 좀 불러줄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2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한 거죠. 그럼 이거 계산해 주시면 얼마? 16 빼기 4에서 12라는 값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4번 저렇게 역수꼴이 보이면 혹시 뭐 하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습관적으로 통분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기 안 나? 실수를 줄이기 위해 이 중간 과정은 계속 쓸 겁니다. 암산하지 마시고요. 따로 쓰지 마시고요. 가 얼마? 2분의 4니까요. 입니다. 그죠? 5번도 한번 확인할까요? 5번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알파 제곱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1입니다. 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요. 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랑 같죠. 그럼 4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구했습니다. 이거 굳이 또식 안 써도 되죠. 12 해서 답 얼마? 3 나옵니다. 6번은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뭐라고 다시? 알파 마이너스 플러스 참 열심히 안 해. 알파 심지어 내가 불시에 시험 본다고 예고를 해놓은 상황인데도 이걸 몰라.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정말 팔 나와요.
예제 33번 두근의 합이 한 근이래요. 자 일단 예제 33번 딱 읽자마자 두근의 합이 얼마야? 예? 뭐라고? 네, 두근의 합은 3이죠. 너 뭘 어디서 헤매고 있니? 어? 두근의 합이 저 뒤에 있는 식의 한 근이 된대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의 한 근이 된답니다. 한 근이다 뭐 하라고? 대입. 그래서 계산하면 9 마이너스 6 플러스 k는 0이니까 k 얼마?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저 33-2번은 어떻게 풀래? 유제. 뭐 하고 싶어? 유제 33-2번. 뭐 하고 싶어? 판별식. 왜? 어떻게? 판별식을 왜 써요? 써보세요. 그럼 써서 어떻게 쓸 건지 한번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보나마나 판별식은 0보다 클 텐데. 그럼 그 이상으로 판별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죠? 근데 왜?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뭐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모르겠어? 감이 안 와? 고민해봐. 뭘 하면?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밖에 없어. 뭐랑 뭐만 주어졌어? 합이랑 곱이 주어졌어. 그 합과 곱 두 가지만 주어진 상태로 저 알파분의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뭐 하면 좋을까? 뭐라고? 아니야. 곱을 이 두 개의 합을 가지고 곱을 쓰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저 식의 값을 구하는 거야. 식 자체를 변형해야 돼. 아, 근해 공식을 직접 구할 예정이야? 그럼 이 중에서 2분의 3 뿔마 루트 얼마니? 13이랑 얘로 해서 얘랑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3 해갖고 유리화해서 구할 거야? 되기는 해. 왜 해 이걸? 그럴 거면 우리 근과계수와의 관계 왜 배웠어? 통분하면 되지 않아? 왜 고민하지? 저 통분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야? 저 통분하면 얘랑 통분하면 어디서 많이 봤던 애 나오지 않아? 그지 않아? 근데 그 내공식은 왜 어디까지 갔다 온 거야? 통분 해놓고 고민했다고? 그 얘기를 나한테 안 했잖아. 그 얘기를 나한테 안 했잖아, 이 새끼야. 어? 이 새끼야. 다음 34번. 이그젬플 34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그젬플 34번으로 넘어가서 이그젬플 34번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두근의 합이 얼마고 곱이 얼마라서 저 근과계수와의 관계로 바로씩 세울 수 있어요. 3하고 마이너스 6 합이 얼마? 마이너스 2니까 x제곱 플러스 2x
부호 반대로. 제발 부호 반대로. 그 다음 곱이 얼마라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는 0. 끝. 이게 다죠. 2번은요? 합이 얼마? 마이너스 예? 플러스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5x. 곱은? 마이너스 14. 진짜 아까 부호를 얘기 안 하면 무조건 필인겨? 이건 1학년 때 연습해야 되는 거는. 그럼 중근이라고 할 때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34-2번 같은 경우에 중근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게?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거야? 그냥 이거죠. x-2의 제곱이죠. 전개하시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다죠. 2번은요? 중근이 x-5이고 x 플러스 5의 제곱이 0이고 x제곱의 개수가 얼마라고? 3이라고. 이렇게 앞에다 붙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앞에 붙은 숫자는 언제 계산한다?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해서 x제곱 플러스 10x 더하기 25라고 놓고 는 0 정리하시면 3x제곱 더하기 30x 더하기 75는 0이라고. 그죠? 34-3번도 그냥 그거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합이 5, 곱이 3, x 제곱 합이 5니까 마이너스 5x, 곱이 3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3은 0이고요.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전체에다가 얼마만 곱하면 돼? 마이너스만 곱해서 정리하시면 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은 0. 이게 1번 답이죠. 그죠? 2번 같은 경우는 뭐야?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4니까 x제곱 플러스 4x 곱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놓고 이 전체에 얼마를? 3을 곱해주시면 된다. 3x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24는 0이라고 정리가 되겠다. 예제 34번. 예제 34번도 풀이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일단 문제에서 3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분의 1이라고 할 때 이때 q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6은 0의 두 근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뭐 물어봤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물어본 거라고요? 그게 뭔데요? 뭘 물어봤다고요? P? P요? 아닐걸? 우리 한글상으로 그렇게 안 쓸 텐데. 우리 한글로 읽을 때 P 오버 Q라고 안 읽지 않아? Q분의 P라고 하지 않아? 우리 두분의 합은 Q분의 P 아니야? 이거 구하는 문제죠? 아니야? 아니야? 맞아, 틀려? 맞죠? PQ만 구하면 되네? 식 어떻게 세울래? 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세울 수 있어요. 지금 두근이 주어져 있다는 그거와 여기서 힌트 하나가 더 있거든? 아, 여기서 이걸 안 썼구나. 뭐가 있을 때? 최고 차항의 개수.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고 x제곱의 개수가 a라고 한다면 식 어떻게 쓸 수 있다?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라고 쓸 수 있다. 또는 뭐라고 쓸 수 있다?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이라고 쓸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1차 함계수의 부호 조심해서 합이 들어가고 여기는 곱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다. 지금 식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건 식이라는 거가 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 두 근과 최고차 함계수, 2차 함계수. 그죠? 그럼 지금 두 근과 얼만데? 네, 이 또한 힌트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를요 정석대로 저렇게 풀 때는 이렇게 풀어요. 3 곱하기 x제곱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플러스 3분의 2x 곱이 마이너스 3분의 1은 0이라고 식을 세우고 3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식을 놨을 때 P라는 값이 2가 되고 Q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고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도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고 체크가 가능하시죠. 이게 지금 문제 여기에 있는 이걸 이용한 방법이고요. 얘를 쓰지 않고도 푸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 누구? 마이너스 3분의 P가 마이너스 3분의 2랑 똑같아.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과 같아. A분의 C가 두 근의 곱과 같아. P가 얼마라고? 2라고. Q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 있는 거 없다, 예, 이거 없어서. 지금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2다. P는 2구나.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Q라는 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바로 확인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요 식을 구해서 이걸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해서 찾아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배웠던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다. 언제든지 어떤 무기든지 어떤 방법이든 쓸 수 있게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될 겁니다. 다음 활용은요 할 말이 없어요. 활용해서요 진짜 정말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가끔은 할 말이 생길 수 있는데 웬만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뭔 소리냐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에서 저렇게 뭐 예를 들어 어떤 자연수를 곱한 것은 그 수의 제곱, 자연수라는 포인트가 들어가거나 N각형이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뭘 것 같아? 해가 정수가 나오겠지. 근해공식이 아니라. 그럼 뭐야?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럼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야? 내가 식을 잘못 세웠구나. 그런 거죠. 35-1번 봐봐봐. 어떤 자연수를 제곱한 것은 그 수의 7배보다 18만큼 크다. 18만큼 크면 똑같아진다. 끝이죠? 그럼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8은 0이니까 x의 값이 9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나와서 근데 지금 뭐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9가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 대각선의 총 개수 문제도 여기 있는 2차 방정식 활용에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면 누가 봐도 2차식이에요. n 곱하기 n-3 얘가 20개래. 이렇게 쓰고 그냥 바로 풀면 되거든. 하지만 우리는 이 n 곱하기 n-3이 40 나오는 자연수를 알고 있거든. 중학교 1학년 때도 이거 풀라는 식 나와. 그때는 어떻게 풀어? 적당히 넣어봐. 얼마지? 8이죠?
그나마 지금 바뀐 건 뭐야? 우린 이제 이 식을 풀 줄 알게 됐어. x제곱 마이너스 3, n 마이너스 40은 0이라서 마이너스 8하고 5가 되면 되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n이라는 값이 8 또는 마이너스 5구나 8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거든. 네. 객관식은 가끔은 넣는 게 더 빠를 때가 있더라. 예제 3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요? 그냥 그대로씩 세우시면 되는데요. 연속한 세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쉬울까? x, x-1, x 플러스 1로 놓는 게 제일 쉽고요. 그래서 세 자연수의 합이라고, 제곱의 합, x-1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이 245가 나온다 라고 하고, 이걸 정리할 때 뭐 하라 그랬죠? 오른쪽으로 쭉 나열하지 말고 세로로 적으라 그랬습니다. 차수에 맞춰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 다음 x제곱, 그리고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즉 얼마? 3x제곱 더하기 2라는 값이 245, 3x제곱이 243, x제곱이 81, x 얼마? 9. 그러면 그 자연수는 8, 9, 10. 그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다. 36번 도형이라고 해서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둘레랑 그것만 조심하세요. 넓이. 둘레와 넓이만 조심하시면 돼요. 둘레는 지금 뭐지? 예제 36번이요. 예제 36번 같은 경우에 뭐만 조심하면 돼? 지금 30m 끈으로 직사각형.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잡으면? x로 잡으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뭐로 잡아야 돼? 만약에 x를 가로라고 하면 세로가 뭐가 되게? 15 마이너스. 그치, 15-x가 돼야 되지 30-x가 아니라 가로와 세로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가로와 세로를 곱한 넓이가 44니까 이 식 전개해서 정리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44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요. 계산을 해 주시면 x라고 하는 값은 4 또는 11이 되는데요. 차라고 하는 건 내가 뭐라고 했죠? 절대값, 양수값이에요. 왜냐하면 차라는 건 언제 배우니까? 중학교 들어오기 전에, 초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차의 개념을.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걸 차라고 해요. 그래서 7입니다. 이거 말고 저 이그젬플 36-2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가끔 되게 신기한 게요.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게 지금 저 높이라고 하는 애를 h라는 저 값에다 대입하는 거거든. 근데 가끔 지면에 떨어지는 게 높이가 얼마예요를 물어보는 멍충이들이 가끔 한 50명 중에 한 명씩 나와요. 지면에 떨어졌다는 건 높이가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죠. 그러면 h에다 0 넣고 풀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36-2번에 1번 있잖아요. 저것도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이 있다? 자, 120이라고 하는 값이 50t-5t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리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4는 0이 나와서 t라는 값이 4 또는 6 나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4가 답이에요? 6이 답이에요? 내가 해줄 말은 뭘까? 2차 방정식의 해는 2개이거나 1개이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2개면 둘 다 써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답이 아니라 둘 다 써야 답이다. 그래서 4초 후 또는 6초 후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이 만약에 처음으로 120m가 되는 순간은 몇 초 후인가? 라고 하면 4초 후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다양한 뉘앙스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차 방정식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원 테스트는 금요일 날 볼 겁니다.
수요일까지 2차 방정식 싹 다 풀어와 주십시오. 여기 교재 어디까지? 102 개념 한 통 102쪽까지. 그 다음에 B1 교재 107쪽까지. 그 다음에 C1 교재는 내가 아까 13번까지 좀 풀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11, 12, 13 6문제 추가해서 풀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은 일찍 끝내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가자. 가라. 예. 아, 수요일날 얘들아 제 시간에 와라.